안녕하세요. 정진 주식TV 반포 번거래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최근 들어서 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관심 종목을 얘기 드리기 전에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시장. 여러분들, 이 시장이 가장 제일 핵심이에요. 시장을 가장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랑 그냥 하는 것이랑은 어떨 때 차이가 크게 나냐면 바로 이런 하락장, 이런 하락에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좀 시장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좀 얘기 드리기 전에 좀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좀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국면 자체가 전저점을 이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낙폭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이 지금 나스닥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딱 주봉상 보시면 이게 200일선이에요. 그동안에 그 200일선을 이탈한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00년도에서 01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07에서 08 서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락을 이렇게 만들었던 적은 지금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1월부터 급락을 시작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 음봉이 나오니까 이 글로벌 시장이 좀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올 거고, 또 이 달러 강세도 좀 약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이 달러 강세는 9월 달까지는 강해질 수 있지만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또 22 유럽에서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이 달러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리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쩔 때 드리냐면 이럴 때 한번 드려요. 바로 이 현금이에요, 현금. 지금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신용 잔고가 털리고 있지 않아요. 오늘 기준 신용 잔고가 여전히 18조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도 신용 잔고가 털리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이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이 120선 구간까지 내려가는 확률이 상당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딱 보셨을 때 요게 딱 지금 08년도 딱 보이시죠? 08년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20년도 3월, 그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스권 장세를 말고 또 코스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이 120선 구간을 장기 이평선에 이탈한 적은 사실상 20년도 3월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입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주린이, 그 동학개미, 그동안 주식시장을 경험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여기서 비트와 신용으로, 그리고 이 영끌을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사려고 여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다시 원래대로 회귀한 상태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나오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사실상 여기 박스권이에요. 여기 박스권 부에서 그동안 계속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더 내려온들 한들 여기까지 내려오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도부터 2022년도 거의 14년간 이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시 이 박스권 상단으로 돌아왔으면,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 14년 기간 동안에 성장도 많이 했고, 그만큼 기업들이 이때 모습이랑 완전 다르죠. 인류가 됐습니다,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만, 이때는 국내에서 놀던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막 커지는 시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런 데 때 이제 실적을 막 뽑아내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기업들도 그만큼 좀 많아졌고 기업의 성장도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은 적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 이슈가 크게 붙었던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제 합병 시 크림 연방 강국 신설에 개입하면서 오늘 핵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죠.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날 궁지에 몰지 말아라 라고 이 푸틴이 그런
언변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게 핵 전쟁이 한번 이 우크라이나의 이쪽에다가 쏘게 되면 미국이 자동 참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참전 안 하면 북한도 쏠 거고 이란도 쏠 거고 주변국들이 미국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이 핵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러시아가 핵을 쏘면 정말 실질적으로 참전이 되면서 이거는 미국 대 지금 러시아. 그 만약에 미국이 사실상 러시아를 치려면 여러분들 이 세계 지도를 뭐 제가 간단하게 들어주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게 러시아하고 이게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이 이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기 전에 또 이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미사일을 서로 날리고 한들 또 이쪽으로 와서 이 러시아 영토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미국도 참전하려면은 보급로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투입될 자원도 많아집니다. 그럼 이런 데에서 혼선이 벌어지면 이 중동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가능성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근데 이런 가능성이 터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환율 부담이 다시 1440원까지 좀 돌파한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부담을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좀 꺾이려면 10월 중순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월물 옵션이 10월 달에 10월 13일에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10월 14일에 뭐가 있냐면 금리를 올립니다. 10월 13일에 월물 옵션 마감이에요. 그러면 자 금리를 올리면 그때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게 14일이에요. 근데 13일날 지금 외국인들은 어떻게 방향을 베팅하고 있냐면 하방에 베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면 하락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개인들도 풋매수를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화면을 또 보여드리면 지금 개인들이 이제 좀 무섭다 보니까 이 풋옵션의 비중을 좀 베팅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관련해서 지금 코덱스 인버스로 좀 베팅하는 분들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좀 버텨줘야 돼요. 제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절대 팔지 말라고 얘기 드린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100주씩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략 제가 알고는 10만 명 이상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0만 명이 예를 들어서 6만원짜리 사가지고 이거 100주씩 갖고 있어요. 이 100주씩을 갖고 있으면 이게 몇 주입니까 이게? 계산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물량이 투매로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 지수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내려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수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대형주 LG, 이노텔, 뭐 SK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시장 주도주 섹터들이 같이 연쇄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좀 보유하시고 저는 진짜 이 삼성전자를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은다는 개념으로 가셔야지 사실상 작년에 뭐 10만 전다 20만 그렇게 간다고 외친 분들이 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여기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게 했잖아요. 그죠? 8만원 구간에 제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한 번에 물량을 여기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아쉽지만 여기서 근데 물량을 좀 던지면 여러분들이 또 이게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포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도를 치면 연쇄 작용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이게 다 같이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절대 팔지 마시고 차라리 좀 지수가 좀 반등 나오고 한 6만원 좀 나왔을 때 이때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눌리는 시기에 다시 적금식으로 모아가시는 게 낫지 지금 여러분들 지수 하락 나온다고 다 던져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은 현금을 보유하고 이 하락을 기다리는 시기에서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시장 브리핑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이 멈추고 나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선별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